프로젝트 202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리베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진행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프로젝트 2021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슈리베다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서 라이브로 진행을 하면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현대 임상학 영양학적인 부분과 인도 전통의학의 아유르베다 관점을 같이 잘 설명을 해드리는 라이브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스토리에 업로드를 해드렸던 것처럼 제가 기사 한 줄을 읽다가 제가 평상시에 수업을 하면서도 많이 언급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저에게 가장 지대적인 영향을 주신 피부과 의학 박사이신 저희 아버님께서 환자분들에게 항상 하던 이야기, 이 이야기가 기사로 접하게 돼서 그 부분을 많은 분들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것. 기사의 제목은 새 옷 반드시 세탁 후 입으세요. 몸에 매우 해로워요. 라는 주제의 기사를 보다가 사실은 기사를 보고서는 공부를 하던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실렸다는 것에 그냥 반가웠지만 그것보다 더 제가 이 내용을 다루고 싶었던 것은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 때문이었어요. 이 댓글들을 읽다가 보니까 왜 제가 수업을 할 때나 저희 아버님이 환자를 보실 때 콰이어나이님이 피부가 단골이세요? 누구시지? 들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은 화학품 쓰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진료를 보시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한 100명의 환자를 본다면은 99명이 내놓는 반응과 이 댓글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길래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재밌게 정보 전달도 하고 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한테 해롭다는 것들, 몸에 좋지 않다는 것들을 전달을 했을 때 참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반응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잘 오셨어요. 김소심님 안녕하세요. 마쌤 안녕하십니까. 도시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주리 선생님께서 저희 같이 함께 요가 지도자도 하고 있지만 쿠킹 클래스도 수료를 하셔서 오늘 이제 뿌듯한 후기를 전해주시면서 요리를 하는데 자신감이 생기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5단짜리 도시락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우쌤 안녕하십니까. 뮤주 보아님도 잘 오셨고요. 남수쌤 안녕하세요. 비디아쌤도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을 보시다가 저까지 그러셨군요. 네, 그럼 많이 들어보셨을 얘기예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경제지에 담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기사여서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댓글이 더 재밌습니다. 댓글 기다려보세요. 새 옷 헤럴드 경제의 구변혁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새 옷 반드시 세탁 후 입으세요. 몸에 매우 해롭습니다. 라는 기사를 실었어요. 여기에 이제 주된 내용은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거예요. 포름알린, 포름알데히드 이런 거 좀 들어보셨다면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아니면 새집 증후군 이야기를 할 때 들어보셨거나 천식 환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 발암물질로 분류된 독성 물질들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보면은 항상 등장하는 것이 포름알데히드인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 쇼핑을 계획하고 있다면 섬유나 재질을 살펴본 후에 옷을 구매하세요. 섬유의 특성이나 첨가물 등으로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섬유 이제 옷을 우리가 사러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비싼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천연 울 제품, 면 제품
요런 천연 소재 계통들은 이런 문제들이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물론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보관할 때, 유통할 때 화학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거와 별개로 이제 뭐 저가로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것들, 합성 소재를 활용한 것들, 이런 것들은 특히나 이런 예민한 피부나 호흡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섬유의 특성이나 첨가물 등으로 몸이 간지럽거나 피부가 붉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합성 섬유에 들어가는 첨가물인데, 그게 이제 포름알데히드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왜 그러면은 옷에다가 이런 1급이었나? 발암 물질인 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을 하느냐부터 들어보시면은, 유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주름, 그리고 곰팡이를 막는 방부제 역할로 이제 포름알데히드를 보통 일반적으로 옷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자, 이 포름알데히드는 공기 중에 극소량만 있어도 눈, 코, 목을 자극해서 타는 듯한 화끈거림,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됐을 때 백혈병이나 폐암에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맞네요, 1급 발암물질이다. 1급 발암물질. 국립암센터 연구소에 따르면 기침이나 피부 가려움증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가 팩트예요.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했어요. 뭐 색을 입히는 염료에 사용하는 아조아날린은 알레르기 물질이고, 세탁을 하지 않고 새 옷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이런 피부 문제의 주 원인이 된다. 그리고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뭐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사람들,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옷을 입을 때 이런 게 이제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됐죠. 지금은 이제 합성 섬유들이 많아지고 이것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옷들을 장기간 보관하고 유통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첨가물을 쓰는데, 이게 똑같아요. 음식을 장기간 보관해야 되고 싼 값에 유통을 오래 해야 되고 이럴 때 이제 첨가물들이 들어가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 식재료를 고를 때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은 좋은 식재료, 비싼 식재료, 유기농 식재료를 선택하는 거. 이 옷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염색할 때 쓰이는 납도 문제가 된다. 주로 이제 밝은색 의류에서 검출되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6세 미만 아동에게는 납 중독이나 정신, 신체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팩트예요. 여기까지가 과학적인 사실의 팩트입니다. 또 옷감을 세척할 때 사용하는 노닐페놀은 호르몬을 파괴하고 생식기 발달에 영향을 주며 세포에 축적될 수 있다고 미국 환경보호국은 경고를 하고 있다. 등등등등. 옷의 방수성을 높이는 역할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내분비계 활동을 저해해서 면역체계를 악화시킨다. 호르몬 교란 물질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암과 신장병 유발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것들은 내분비계 교란과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고, 부분적이지만 티셔츠의 로고 등에 쓰이는 고무 재질의 플라스티졸에서 검출되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데도 사용이 된다. 옷에 남은 세제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가장 환자 볼 때 많이 말씀하시는 게 섬유유연제 쓰지 마세요. 절대로. 세제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에서 10분의 1로 줄여서 쓰세요. 요거 가장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세제가 남아있는 것들, 섬유유연제를 사용해서 옷을 입었을 때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휘발성의 이 기체가 계속해서 호르몬을 자극하고 피부를 병들게 하고, 약한 선천적으로 뭐 호흡기가 약하신 분이나 뭐 암에 취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뭐 드라이 클리닝도 굉장히 문제가 많죠. 사실 기름성 세제로 빨아서 건조기에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세탁법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톨루엔 등도 검출된다고 알려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성 섬유 첨가제, 섬유유연제를 쓰는 것들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치명적이며 가족력적으로 암에
위험성이 바람의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은 정말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생활 속에 있는 화학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라이프스타일을 건강하게 바꾸겠다 하실 때는 음식도 건강한 음식으로 바꾸셔야 하지만 주변 이 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그냥 무심결에 쓰고 있는 세탁 세제, 그 다음에 거기 향 좋으라고 쓰는 섬유유연제, 집안에 향이 좋으라고 켜놓는 향초 디퓨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괄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도 마찬가지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새로 산 옷은 입기 전에 반드시 세탁을 하시고, 세탁 세제도 가급적 성분을 확인하시고, 가급적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시고, 소금, 식초, 베이킹 소다 등 천연 세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은 밖에서 사온 것 때문에 옷이 보관을 위해서 포르말데이드를 썼기 때문에 빨아 입으세요 했다고 세탁기에 넣고 강한 세제 쓰고 섬유유연제 써서 쓰시면은 똑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집에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케어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하세요라고 이 과학 칼럼니스트의 글을 옮겨온 좋은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참 좋은 기사가 간만에 봐서 기분이 좋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댓글 순 공감순으로 보겠습니다. 빨면 새 옷 때깔이 안 나서 속옷류 빼고는 일단 입고 빤다. 그래서 좋아요가 1030개가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베스트 댓글은 평생 새 옷 안 빨고 잘 입어왔다. 그 다음 2등. 자, 3번 새 옷을 사면 빨아 입는 게 좋기는 한데 위에 기사 내용이 다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틀린 기사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로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성분 검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롭지는 않습니다. 이 위에 칼럼은 그냥 전형적인 책상 이론이에요. 좋아요를 500개나 받은 댓글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반응이, 이게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환자분들이 왔을 때 피부 질환을 병이 터져서 왔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아토피가 심해서 오셨을 때 코코넛 오일로 씻어주세요. 그리고 세제 10분의 1로 줄이시고 섬유유연제 절대 쓰지 마세요. 그걸 입고 있을 때 아기가 그 증기를 들이마시면서 호르몬도 파괴되고 피부에 치명적이고 발암물질입니다. 절대로 쓰지 마세요 했을 때 10분 중에 9분은 이런 반응이에요. 지금까지 잘 쓰고 살았는데요. 그거 그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나요? 라는 것. 이 반응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하신 것처럼 평생 새 옷 안 빨고 잘 입어왔다 이거죠. 요거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아유르베다 이론 강의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건강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선택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원인들을 잘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인데,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독성 물질을 딱 접했을 때 그 순간 눈에 보이게끔 그것이 심각한 질병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질병이, 이 포름알데히드 하나가 무조건 암을 유발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밝혀내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몸에서 질병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화학적인 물질, 이런 독성 물질들은 어느 정도의 스위치를 누르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주 원인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 사람이 유전적으로 이런 유전민자를 갖고 태어나고 음식도 망가져 있고 생활 습관에서도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독성 물질들이 끊임없이 유입이 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섞여서 그런 무서운 질병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 하나를 이거 하면은 암 걸려요 이렇게 했을 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런 큰 질병을 얻으신 분들은 이런 뒤로 추적하기, 원인 되는 것들이 뭐였을까 했을 때는 건드려야 할 것들,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병이 발전되기 전에 건강할 때 또는 뭐 지금 큰 병 치료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인생에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건강 그리고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신경적인 작용들, 호르몬의 작용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쯤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포름알데히드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봤는데 이 부분은 뭐 더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이게 뭐 포름알데히드의 독성에 대해서 다룬 뭐 논문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이런 것들이 쓰이는 것이 뭐 집안의 가구, 그 다음에 건축 자재, 그리고 뭐 접착제, 심지어 주방용 조리기구의 손잡이, 후라이팬 손잡이 이런 것들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워낙에 생활 환경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쓰이는 재료들을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는 저가형, 보급형으로 들어갈 때 이런 재료들을 합성 재료들을 쓰게 돼서 그래서 뭐 천연 그리고 내추럴 자연적인 자연 유래한 것들을 사용하는 물품들 이런 것들을 먹는 거나 생활 환경에서 쓰시는 것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이 기사를 쓰는 사람 위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게 아니라 자기 건강에 좋은 거니까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포름알데히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섬유유연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섬유유연제 진실이라는 논문에서 좀 영어로 번역된 논문인데 영어로 발간된 논문인데 여기서 좀 핵심되는 것만 조금 찾아보자면은 뭐 써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뭐 섬유유연제들 속에 이제 써 있는 이런 향료 같은 거 있죠. 뭐 여기는 뭐 4월의 향기, 허니 플라워, 뭐 신선한 봄의 꽃향,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지만 이런 케미컬들이 보통 섬유유연제에 쓰일 때 향은 좋지만 전혀 자연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섬유유연제들을 만들어내는 그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브랜드들. 이런 제조사들이 이러한 뭐 합성 향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섬유유연제 같은 것들을 뭡니까 그 제작을 하고 그 생산을 해낼 때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이 상품화 했을 때 여기에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화학적인 물질들이 들어간다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약이 없다는 소리죠. 이거는 보충제나 영양제들이 전혀 식약처의 관여를 받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연적이지 않은 것들을 뭔가 생산해내고 판매를 할 때 제약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라는 거고 여기에 사용되는 이런 좋은 향을 주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는 발암물질,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 호르몬 교란 물질, 알러지 유발 물질,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천식을 유발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합성 섬유로 된 옷을 포름알데히드가 잔뜩 묻어있는 상태로 구매를 한 상태에서 이거를 세탁기에 넣고 강력한 세제와 섬유유연제로 빨아서 쓰시면은 그것들을 다 들이마시는 것은 본인이 입고 문대고 들이마시는 거기 때문에 생활에서 조금 멀리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었는데 아무 문제 없던데요 라고 하시지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1대1로 A는 B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도출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다 깨달으셨겠지만 뭔가를 A를 대입하면은 내가 A인 상태에서 B를 대입하면 원하는 결과인 C로 간다.
내가 무슨 병이 있으면 뭘 쓰면 치료된다. 이런 식으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새 옷 반드시 세탁 후 입으세요. 준비해 드린 것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섬유유연제 안 쓰면은 좀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저도 많이 썼다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안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빨고 났을 때 뭔가 냄새, 섬유유연제 특유의 그런 좋은 향이 안 나는 것에 좀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몸이 좀 정화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충분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뭐 한 가지 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외부 강의가 있어가지고 쿠킹 클래스를 다녀왔는데 외부에서 강의하면 가장 큰 문제가 가스불을 쓸 수 있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덕션으로 된 걸로 요리를 하는데 제가 애당초에 처음에 지금 현재 쿠킹 스튜디오를 내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원하는 방식으로 꾸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컸던 것들이 이런 전기 제품을 많이 활용하는 쿠킹 실습 조리실 환경 때문에도 컸어요. 전기로 된 인덕션의 요리를 하시는 거나 전자레인지, 전기 오븐을 사용해서 요리를 하는 것들은 1단계 건강하게 먹기에 1단계에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건강하게 먹기는 일단은 식재료를 건강한 거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고, 두 번째는 그 식재료를 좋은 조리 도구에다가 조리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 거는 이거를 먹었을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와 질병 상태에 맞게끔 조리를 좀 잘 해서 요리를 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선행이 되셨을 때는 가스 오븐이나 가스 오븐이나 가스렌지 이런 걸로 만약에 전기로 된 제품들을 사용해 오셨다면 바꿔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전기의 특성이 아유르베다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보자면은 전기를 통해서 뭔가 사람이 위에서 뭔가 활동을 하거나 뭐 런닝머신을 달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기 장판 위에서 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덕션에 요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기의 특성이 이 물체에 닿아서 에너지 변환을 시킬 때 건조하고 거칠고 차가운 성질들을 굉장히 크게 증폭을 시켜요. 그렇다면은 그 위에서 자는 사람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던 이 자기의 몸이 바짝바짝 마른다, 혈관도 염증이 생기기 쉬운 상태로 바뀌고, 이런 것처럼 식재료를 전기를 통해서 자꾸만 조리를 하기 시작하면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주요 성분들이 바짝바짝 마르는, 그리고 여기 만약에 그 속에 좋은 에센셜 오일이 들어있는 음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에센셜 오일들이 바짝바짝 마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건강한 음식으로 바꾸실 때는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딱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앞으로의 일정은 롯데와 하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일요일에 노원점 이론 한 번 남아있고, 다음 주 본점, 노원점은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본점은 아마 쿠킹은 얼마 자리가 안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달에 이제 김포에서 남아 있으니까요.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쌤은 도시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수제 사탕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숙면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